본인이 임대인이시라면 이런 부분, 착한 임대인의 세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셔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냥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조세 제한 특례법 관련된 부분이 바뀐 건데요. 세액공제 기간이 6월 30일까지만 적용됐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렸고요. 공제율도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공제율을 20% 더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도 2020년 1월 30일 이전에 임차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몇몇 사해행위 또는 유흥업 이런 거는 제외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요, 임차인이 신분증을 소지한 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준다고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깎아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된 부분은 소속 지자체에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요건이나 해당 여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해서 6번 누르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라는 걸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진행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출이자에 대한 감면도 없고 또 임대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제성 이런 건 전혀 없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인하에 대한 부담이 없고 지원해주는 바도 없어요. 그냥 세액공제해주겠다, 결국 이건데, 일단 첫 번째는 신청한 이런 혜택이 만들어졌으니까 신청할 방법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본인이 임대인이시라면 이런 부분, 착한 임대인의 세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셔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얘기 들어보면 세입자들도, 임차인분도 혜택 받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무조건 이거 보고 나서 되는 줄 알고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거 알아보고 해주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케바케인가 봐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들 알아보고, 이런 거 혜택 주는 거 있으면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은 줄 때 따먹어야죠. 그러니까. 네, 따먹으실 분들은 따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좀 임차인에게 혜택을 이번에 좀 힘든 시기에 임대료도 다른 깎아주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나도 좀 해줘야겠다. 그냥 우리 임대인분 보시라고 사실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근데 안 깎아준다고 해서 네. 비난하고 그런 건 난 아닌 그건 아니야. 비난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어. 정서가 옆에 다 깎아주는데 니는 왜 안 깎아주냐, 임대인 못 됐네. 모르겠어요. 안 깎아준다고 뭐라고는. 네. 이게 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깎아주면 좋은 거고 감사한 건데 안 깎아준다고 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기사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 얘기라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긴 했지만 위쪽에서 움직이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출이자 감면, 지금
공실 낸 상가들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가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계시거든요.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마음은 우러나는데 월권이지. 해주기가 쉽지 않아. 만만치 않잖아. 야, 너 은행에다가 너 쟤네 월세 깎아줘라. 이자 감면해줘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요구해? 그렇게 다른 나라는 했거든. 먼저 큰 기업에서 먼저 이자 제한, 그 다음에 유예. 자율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네. 이런 걸 개입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모 네. 정치인께서 신용도도 안 보는 그런 대출 상품 출시하라고 뭐 그런 거 어쨌다고 말고. 하는데 그런 개념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죠. 이자 니들이 알아서 감면해줘라. 월세 임대인들 니들 억지로 낮춰라. 그런 식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그런 거 말고. 예. 그런 개념 말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자는 매달 내야 돼,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공실을 나서 안 그래도 이자 내기도 어려운데, 착한 임대료 옆집 깎아주니까 우리도 깎아달라.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라는 얘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시까지 풀려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어렵죠. 쌓여있는 적자에 대한 폭이 요런 거 해준다고 해서 네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데 강제적으로 뭐 해달라 요구하기도 그렇고. 아니 요청을 해야지. 사장님 너무 힘들어. 나 망해 나갈 것 같은데 좀 월세 몇 달만 좀 까주시면 안 돼요. 부탁을 해야지. 어떻게 또 그래요? 뭘 네. 어떻게 그분도 대출이는 걸 내가 그렇게 아는데. 부탁을 하고 임대인도 고민을 해서 임차인이 그래도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서로 의사에 따라서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 수긍하고 임대도 반응하고 임대인도 그거에 대해서 월세 깎아줬으니까 나 이만큼 깎아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좀 더 해주세요 뭐 요청하고 그런 거잖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힘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착한 임대인에 동참해달라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때는 제가 미리 하나 힌트 드릴게요. 이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훨씬 더 잘 통한다는 거. 임대인 네가 네. 알아보고 좀 해줘라 그러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입에 밥 떠넣어 하나 다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대요. 쉽지가 않겠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하나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